오늘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2 내렸고요. S&P도 0.2,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작부터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위축이 됐었어요. 그 이유는 소매 업체들, 그러니까 뭐 로우즈라던가 베스트바이, 아메리칸 이글, 콜스, 그러니까 뭐 이들 기업들은 뭐 주택 인테리어 업체도 하나 있고 뭐 그냥 소매 판매 업체도 있고 뭐 옷 파는 회사, 그리고 백화점, 대부분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적 자체가 예상을 밑돌거나 아니면 실적은 예상을 웃돌았다면 이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에 많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말 이 소매 시즌인데, 쇼핑 시즌인데 이 기업들의 그 바로 전분기였다고 해도 실적이 별로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던 만큼 이제 피로도가 조금씩은 나올 단계이니까 그냥 조정의 명분을 찾던데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실적이 그저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곧 보겠지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이 타이틀을 좀 강하게들 뽑죠. 자극적으로.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검토조차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덤덤했어요. 뭐 새로운 거 없는데 뭐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다 인식하는 내용이어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막 긴장해가지고 밀리고 막 이럴 텐데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는 괜찮다라는 거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의사록을 좀 봐야죠. 네, 이게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 날 있었던 11월 FOMC 회의, 그때 연준 인사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고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우리 금리 추가로 더 인상할 거야. 계속 경고했었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목표치 2% 도달까지 우리가 제한적인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높은 금리 수준 우리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연준 인사들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위험과의 어떤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우리 뭐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이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뭐 언제쯤 금리 인하해야 될지 검토, 이런 류의 얘기가 정말 일체 없었던 거죠. 금리 인하라는 그 변수 자체가 이들의 이 테이블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조차도 이게 새로운 게 아닌 게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요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연준 인사들 금리 인하 검토조차 안 했다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했던 반대. 그럼에도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위축이 딱 되고 우리 시장은 이미 인하할 거 기대하면서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간 거 이거 다 뭐 그냥 허상이었나 이러면서 밀릴 수도 있었는데 견고했다라는 거죠. 연준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는 것도 우리가 시장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의사록 공개에도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강하다는 걸 검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다만 또 이런 얘기를 시장에 던졌어요. 우리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1990년 이후 이 연준의 행보를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한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11개월이 걸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게 7월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럼 11개월 후라고 하면 내년 6월이에요. 근데 시장은 지금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달 정도 차이. 뭐 그렇죠. 다만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져서 이러다가 뭐 12월은 아마 동결할 것 같고 뭐 1월이든 언제 한번 또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또 11개월이 더 지연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이런 멘트를 저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 흐름을 봤을 때 갑자기 12월 뭐 내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사실 낮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요 우리 전략가 이야기는 참고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앞서가는 건 좀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하나의 그냥 경고의 멘트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언제부터 안 난? 앞에 인트로 할 때 살짝. 그렇구나. 우리 형통TV님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요 댓글을 지금 확인했는데 이미 다 해결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오늘의 주요 이슈 또 그 밖의 이슈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핵심은 FOMC 의사록이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얘기들은 참고를 하면 되는데 또 반가운 내용들이 또 있고 해요. 일단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았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379만 건에 그쳤어요. 이게 전월에 395만 건이었고 시장의 예상도 390만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안 났죠. 전년과 비교를 해도 14.6%나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 379만 채 요 판매가 됐다라는 건 2010년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택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구나. 거래 절벽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좀 돼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거기에 이자율도 높으니까 뭐 새로운 수요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공급자들도 이걸 팔고 나서 뭔가 뭐 다른 집을 구하든 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럴 여력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공급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래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S&P 목표치 5,0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지금 역대 최고치가 한 4,790 몇 이래서 약 4,800포인트 정도라고 그냥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텐데 사상 최고치 내년에 찍는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한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연준이 이룬 성과 때문이라고 우리 성과 때문에 우리는 내년 증시가 좋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들이 높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취약한 수요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서의 또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이게 좀 탄탄하게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증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경제가 크게 침체되지 않고 견고하게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그런 경제 상황의 개선으로 인해서 이런 신용 사이클이 개선되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지 경기가 무너져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경제가 그렇게 꺾이고 그로 인한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것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골드만삭스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낙관론은 경기 침체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이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냥 우리 신용 상태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거, 네, 이건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S&P 500 기업 중에서 55%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75개 정도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아마 몇 주 전에 많은 기업들이 다 200일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뭐 S&P 500이 뭐 이걸 지지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대형 기업들이 잘 지지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밑에서 논다. 한번 이런 걸 누가 지적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55%의 기업이 다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건 10월 말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만 하더라도 한 135개사, 한 140개사를 제외하고는 다 200일선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의 기술 분석가 아담 턴퀴스트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 200일선 위로 올라간 것들이 종목들을 봤더니 금융 섹터 등 경기 순환주들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증시의 확장성.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에 이제는 이렇게 집중된 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다. 이 얘기는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기술적 측면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도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